귀칠라프의 선교 정신과 그의 세계 탐구 정신, 문화 중개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의 어떤 사명과 소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선교사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아닙니다. 선교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아마 토마스 선교사지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앞서 얘기한 분들보다 50년, 30년 전 한국 땅에 처음 상륙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칼 귀칠라프 선교사인데요. 작년에도 당찬 5일장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칼 귀칠라프의 선교적 업적을 발굴하고요. 그의 선교 정신을 조명한 귀칠라프의 날 행사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멀리 충남 보령의 고대도에서 열린 제10회 귀칠라프의 날 소식, 칼 귀칠라프 학회장이자 대구 동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오연기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찬 가족 여러분께 오랜만에 또 이곳에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현기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또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나흘간 제10회 귀칠라프의 날이 고대도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이번 행사의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1회 때부터 10회까지 다 일일이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때가 간혹 생각이 납니다. 네. 뭐 기후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요. 아울러서 국제 심포지움을 조직한다든지 실행한다든지 또 기타의 부대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고 이제 보람을 느끼는 지경으로까지 나아가고 특별히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독일인 칼 귀칠라프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해와 그의 선교 정신에 대한 이해가 확산됨에 개인적으로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지금 이 행사를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일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니 해도 처음 시작하던 1회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나고요. 네. 그 1회 때는 고대도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보령시에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서로의 논란이 많았는데 네네. 그래도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의 본격적인 선교 성지인 고대도가 비록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약점으로 작용했었으나 네. 그러나 그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을 설득하고 학회 임원들이나 또 관련된 분들 설득을 하고 해서 네. 그곳에 들어가서 하게 된 그것 지금 참 잘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대도의 위상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네. 고대도를 중심으로 인곤도서에 선교한 칼 귀칠라프라는 분을 또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고대도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네. 올해로 이제 10회째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10년 동안 노력해온 이 결실이 지금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됐는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작년부터는 칼 귀칠라프의 날이라는 이 날을 확대해서 하나의 축제 개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이 고대도 귀칠라프 축제 2022 올해는 고대도 귀칠라프 축제 2023이라고 명명하고 예. 그 안에는 계속 저희들이 해왔던 칼 귀칠라프의 날
이제 올해로 10회째를 맡게 되었고요. 음. 그 다음에 작년부터 시작한 제 2회 귀칠라프 국제영화제가 이렇게 새롭게 보이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귀칠라프가 고대도 주민들을 위하여 의료 봉사를 한 의료 선교를 한 것을 기념해서 귀칠라프 의료 봉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제10회 가을 귀칠라프 날, 제2회 귀칠라프 국제영화제, 제2회 귀칠라프 의료 봉사를 통틀어서 고대도 귀칠라프 축제 2023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고대도 귀칠라프 축제 2023 올해로 어떻게 보면 축제가 된 거는 이제 2회째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귀칠라프 국제 영화제 제가 작년에도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제 1회가 이제 작년에 시작됐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네. 올해 2회째가 네. 됐는데 계속해서 이 국제 영화제를 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귀칠라프는 선교사이자 또 한편으로는 문화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네. 기독교를 문화에 실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네. 바로 영화가 하나의 메소드다, 네. 예, 또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국제영화제 일정표를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개막작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최신작입니다. 7월 20일 날 개봉한 것으로 아는데요. 네. 저희들이 24일 날 개봉 그 영화를 가져와서 틀었으니까 네. 바로 따끈따끈한 바로 그렇죠. 영화지 않습니까? 신상이네요. 예. 그리고 폐막작도 부활 그 증거라는 그것도 6월 달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신대학의 강진구 교수께서 우리 귀칠라프 국제영화제 운영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네. 질 높은 영화들을 섭외하고 또 이렇게 가져와서 네. 틀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주목할 일은요. 네. 귀칠라프에 관한 여러 가지 콘텐츠가 늘어가는 과정 중에 보령시에서 후원해가지고 콜링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것도 뮤지컬 영화입니다. 와. 약 40분 동안 뮤지컬 영화가 상영되는데 그 내용은 귀칠라프의 소명에 관한 그래서 귀칠라프 한국에 와서 어떤 선교 사역을 담당했는가에 대하여 네. 한국에 훌륭한 뮤지컬 배우들을 동원해서 뮤지컬 영화가 나왔다는 와. 것 그리고 초연됐다는 것 네.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제에는 그런 훌륭한 작품들이 초연되는 작품들이 많이 되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예. 명실상부한 기독교 영화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유니크한 것은 독보적이고 독자적인 것은 섬에서 하는 영화제 이건 한국에서 아마 없을걸요. 조그만한 네. 군 단위의 섬에서 하는 영화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복음을 영화에 실어서 복음을 영화에 녹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이번에 저희들이 내걸었던 그 모토가 스크린이 섬에 빠지다. 예, 그런 가피로 네. 이번에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제 말고도 또 네. 학술 심포지엄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학술 심포지움은 지금 10회째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국제 심포지움적인 성격을 사실은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술 분야에 세 분의 이 발표자가 있었는데요. 예. 한 분은 전 독일 에어프루트 대학의 연구 교수였던 실비아 브레젤 박사입니다. 그분은 칼 귀칠라프의 정신에 따른 한국 최초의 러시아 공사 그 외교관인데요. 이분이 칼 폰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재밌는 것은 러시아 사람인데 네. 사실은 독일인입니다. 워낙 그 발트해에 독일인들이 많이 진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독일인 중에 이 칼 폰 베버라는 탁월한 이 사람을 한국 최초의 이
러시아 공사로 음. 이렇게 러시아가 발탁해서 파견했는데요. 그 사람도 개신교 신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 귀칠라프의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어떻게 그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효과 있게 사역했는가에 대한 추적입니다. 네. 그리고 정인모 교수는 그 부산대 교수님이신데요. 칼 귀칠라프와 스승 예니케, 요한 예니케는 귀칠라프를 영적으로 낳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세운 학교가 그 유명한 베를린 선교 학교입니다. 1800년에 7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던 그 학교에서 정말 훌륭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고 이 중에 한 분이 칼 귀칠라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경향은 경건주의적인 경향이고 그리고 또 제가 간케양은 고대도 안항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 작년에도 또 언급된 사항이지만 네. 그러나 지금 아주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고대도 안항이 아니라 귀칠라프의 모선이 도착하고 선교한 곳이 다른 섬이다라고 주장하는 뭐 심포지움이라든지 네. 이런 학적인 움직임이 있어서 그러나 역사는 저는 왜곡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역사는 정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로 이야기하는 과학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 번 더 함께 참석한 이들에게 고대도 안항에 와서 고대도를 중심으로 한 선교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제로 바뀌고 나서 축제는 네. 단순히 즐기고 끝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독일 등 해외에서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도 초청을 하시고요. 이렇게 네. 학술 심포지엄도 열고 계신데 그동안 혹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라든지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2005년도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칠라프 타궁, 즉 귀칠라프 학회가 열려가지고 독일에서 그간 연구했던 학자들이 전부 집대성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또 큰 신선한 충격을 또 받고 네. 많은 도전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런 연구가 하던 학자들이 은퇴하고 이러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연구의 맥을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계속해서 하면서 그다음 독일의 이 분야의 그 대가이면서 특별히 한국 그리고 독일 간의 관계사 또 특별히 문학사 이 연구를 진행하신 브레젤 박사 전 에어프르트 대학의 연구 교수이시죠. 어저께 KBS에서 해외로 나가는 라디오 방송에서 어저께 인터뷰를 하고 또 귀칠라프에 관해서 더 상세하게 묻고 뭐 이랬다고 저인데 어저께 서울에서 연락이 오셨는데요. 한국인도 이제 점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또 세계인들도 이불을 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세계 석학들을 모셔서 또 국내의 저명한 학자들을 모셔서 계속해서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고 또 그 나온 성과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고대도 안항에 대한 강계항이 마지막 퍼즐이었는데 그것을 맞춘 것이라든지 귀칠라프가 하나의 독일 역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경건주의, 피에티스무스 전체 경건주의 역사 안에서의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사 안에서의 귀칠라프의 역할과 또 의미, 그의 사역의 의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의 연구가 많이 진척돼서 우리 학회지에 계속해서 그 원문을 그대로 실어서 영어든 독일어든 발표한 내용 실어서 계속해서 보존하고 축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학문적 사명이다 싶어서 그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네. 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이 10년 동안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고대도 주민들의 상당수가
복음도 받아들이고요. 또 네. 고대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첫 발을 디딘 의미에 맞게 기독교의 성지로 조성하는 사업에도 참 많은 일을 해오셨다.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지금 이제 문화 콘텐츠를 음. 좀 더 확산하는 거, 확대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과 관련해서 관광 활성화 사업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귀칠라프의 선교 정신과 그의 세계 탐구 정신, 문화 중개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의 어떤 사명과 소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거기 따른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네. 그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먼저 마중물로 귀칠라프 날도 만들었지만 지금 귀칠라프 국제 영화제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 소프트웨어와 네. 아울러서 이 하드웨어가 또 되어야 되겠죠. 그럼 지금 귀칠라프 기념관이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예. 이제 그것이 마치고 나면 귀칠라프의 그 선교 사역을 기념하는 큰 대단위의 그런 기념관 뭐이 아니니까 예. 테마를 나누어서 조금씩 예를 들어서 한글과 주기도문 기념관 그가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던 최초의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한글을 세계에 처음으로 알렸던 사람이니까 그 테마로 해서 이렇게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체험관이 만들어지고 네. 그 다음에 그걸 한옥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한옥 체험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만들어지고 아시다시피 귀칠라프가 와서 감자를 최초로 한국에 보급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감자 기념관도 외국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감자 기념관, 양파 기념관, 당근 기념관 이런 식으로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네. 기념관을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감자에 관계된 그런 스토리를 개발하고 그것이 또 누가 합니까? 독일식 감자 레스토랑 같은 게 또 고대도에 만들어지면 특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지금 한 일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제가 다 할지는 못할 거고 또 그 이후에 또 누군가 또 바통을 이어서 네. 시와 협력해서 시는 준비가 돼 있어요. 보령시의 우리 김동일 시장님께서 예. 참으로 이 일을 건 10년째 지금 밀어주고 계시고 이것이 또한 보령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질문이 앞에서 네. 거의 목사님께서 다 컨텐츠 얘기를 하시면서 들어가 버려가지고 네네. 거의 중복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한번 공유를 해주시죠.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독일인 칼 귀칠라프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가 온 것은 언더우드 아펜셀러보다 53년 앞서서 네. 이 한국에 왔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얼마나 큰 중요한 그 사역을 했습니까? 그들은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한국 땅을 밟았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보다 53년 앞서서 그것을 가로질러 먼저 우리에게 어떤 스타일의 신앙을 보여주셨어요. 그 신앙이 복음주의 신앙보다도 앞선 경건주의, 독일의 경건주의를 보여주셨다 이거죠. 독일의 경건주의는 뭘 의미하느냐면 신앙과 그 다음에 이 행위가 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다시 회복돼야 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신앙의 경량 사조가 있다면 그것은 경건주의다라는 것이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인데 네.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자. 원래의 복음 뭐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슬로건으로 하죠.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행위가 함께 수반되어야 바른 복음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네. 사는 삶이 함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구현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더
심기일전해서 원래 복음대로 살아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귀칠라프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어떤 복음이며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에서 구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다 학교라든지 안에 초중고 대안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전부 다 제2의 귀칠라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네. 지금 시도하고 있는 하나의 적용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왔습니다. 아직 여름 휴가 계획 세우지 않은 분이 있다면 고대도로의 여행 어떨까요? 시원한 서해 바다에서 해수욕도 하고요. 190여 년 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독일인 선교사 칼 귀칠라프의 선교 유적지도 방문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귀칠라프의 날 행사에 대구 동일교회와 고대도 주민들, 충청남도와 보령시 등이 동참해 왔다면 이제는 전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일에 기도와 관심을 가지면서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목사님께서 품고 있는 고대도에 대한 비전들 풍성하게 진행되길 기대해보고요. 지금까지 대구 동일교회 오연기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